3이닝 동안 91구를 던지며 두 차례나 말로 위기를 넘긴 황준서. 19. 가 10일 휴식 후 복귀한다. 경기 전 결정된 10일 휴식은 이날 투구 상황을 보면 감독의 선택이 옳았음을 입증했다. 지난 4일 수원 캐틀즈파크에서 열린 2024 신한 솔뱅크 K리그 KT 위즈와의 시즌 7차전에 선발 등판한 황준서는 3이닝 4피안타 6사사구 이탈 3진 1실점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0대0으로 맞선 1회 말 멜 로하스 주니어와 황재균에게 연속 볼넷을 허용하며 좋지 않은 출발을 보였다. 강백호를 1루수 야수 선택, 문상철을 루킹 삼진으로 잡아내며 위기를 모면했으나 장성호에게 볼넷을 내주며 2-3할로 위기를 자초했다. 그러나 황준서는 김민혁을 루킹 삼진으로 처리하며 실점 없이 말로 위기에서 탈출했다. 3점을 앞선 2회 말에도 1사 후 오윤석을 볼넷으로 내보냈다. 김상수를 3루수 땅볼로 잡아냈지만 로하스에게 사구를 허용하며 2-1, 2루에 몰렸다. 그러나 황재균을 3루수 땅볼로 막아내며 이번에도 실점 위기를 넘겼다. 3대0으로 앞선 3회 말 황준서는 첫 실점을 기록했다. 강백호와 문상철에게 연속 안타를 내준 뒤 장성호에게 좌중간 적시타를 맞아 1점을 내주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실점은 없었다. 3루 주자 문상철이 포수 최재훈의 견제에 걸려 아웃되는 행운도 있었다. 김민혁과 오윤석에게 안타와 볼넷을 허용하며 2-3할로 위기가 이어졌으나 김상수를 2루수 땅볼로 막아내며 이닝을 끝냈다. 매 이닝 위기에 직면했던 황준서는 3이닝 만에 투구수가 91개에 달했다. 3대1로 앞선 4회 말 장민재에게 마운드를 물려주고 조기에 경기를 마쳤다. 황준서는 최고 구속 144km의 직구, 60개와 포크볼, 30개를 구사했고 3회 말 커브 1개를 던지며 총 3가지 구종을 선보였다. 6개의 볼넷에서 알 수 있듯이 91개의 투구 중 무려 41개가 볼이었다. 김경문 신임 감독은 경기 전 황준서의 휴식 계획을 밝혔다. 스태프 미팅에서 황준서가 고졸 신인으로 선발로 많이 던졌기에 한번 쉬어가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다. 오늘 4일 등판하고 다음 등판은 쉬어서 열흘 뒤에 복구하기로 했다는 방침에 따라 황준서는 휴식을 예정하고 마운드에 올랐는데 휴식이 필요해 보이는 투구 내용을 보였다. 김경문 감독은 경기 후 오늘 감독에게 첫 승리를 안겨주려고 힘이 너무 들어간 것 같았다. 이대로라면 열흘 이상 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웃었다. 이어 1회부터 지켜봤는데 위기를 모면해도 빨리 교체해야겠다고 판단했다. 1이닝을 더 보지 않고 85구 정도에서 일찍 내렸다고 황준서의 투구를 평가했다. 황준서는 장충고를 졸업하고 2024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한화의 지명을 받은 특급 좌완 유망주다. 올 시즌 선발과 불펜을 오가다가 지난 4월 20일 대전 삼성 라이온즈전부터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해 꾸준히 등판해왔다. 황준서의 올해 성적은 13경기 2승 5패 평균 자책점 3.99이며 47 3분의 1이닝 동안 21자책점을 기록했다. 3경기 연속 14볼넷 3이닝 91구 강판 1순위 황준서 힘이 떨어진 걸까? 열흘간 휴식 갖는다. 수원 현장. 하나는 젊은 투수진이 강점이다. 그들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강팀으로 거듭나야 한다. 2024년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뽑힌 황준서 19를 두고 한 말이다. 이미 리그 정상급 실력을 자랑하는 문동주 21를 제외하면 젊은 투수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황준서는 김경문 66 감독 부임 이후 첫 경기에서 무거운 책임감 속에 선발로 나섰다. 그는 4일 수원 캐틀즈파크에서 열린 KT 위즈와의 2024 신한 솔뱅크 K리그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의 3이닝 동안 4피안타 6사사구 이탈 3진 1실점을 기록하며 91구를 던지고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시즌 13경기, 선발 9회,
동안 47 3분의 1이닝을 소화한 황준서는 이날 팀이 3대1로 앞선 4회 말 교체되며 2승 5패를 이어갔다. 평균 자책점, 은 4.06에서 3.99로 하락했다. 예라는 낮아졌으나 사령탑에게 인상 깊은 투구 내용은 아니었다. 김경문 감독은 3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젊은 투수들의 가능성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문동주, 2022년 입단을 필두로 김기중, 김규현, 이상 2021년 입단, 김서현, 2023년 입단, 조동욱, 2024년 입단 등 잠재력을 지닌 투수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황준서는 가장 큰 주목을 받으며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황준서는 당초 5선발 경쟁에서 김민우에 뒤처져 2군에서 시즌을 시작했으나 예상보다 빨리 기회를 잡았다. 지난 3월 31일 임시 선발로 등판한 프로 데뷔전에서 공격적인 투구로 5이닝 1실점하며 류현진 이후 무려 18년 만에 한화 신인의 데뷔전 선발승을 이끌었다. 이후 불펜으로 나섰던 황준서는 김민우가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하면서 선발로 복귀해 5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다. 그러나 이어진 3경기에서는 5이닝을 채우지 못했고 지난달 17일 삼성 라이온즈전에서는 5 3분의 1이닝 5실점으로 부진했다. 이후 안정감을 찾아갔다. 23일 LG 트윈스전에서는 5이닝 2실점, 29일 롯데 자이언츠전에서는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5연패 끝에 시즌 2승째를 따냈다. 다만 불안한 면모도 있었다. LG전에서는 피안타 3개보다 볼넷 4개가 더 많았다. 롯데전에서도 2피안타 5볼넷을 기록했다. 체력이 떨어진 듯한 인상을 줬다. 김경문 감독은 경기 전 코치진과 회의에서 신인으로서 선발로 많은 이닝을 소화해서 한번 쉬어가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이번 등판 후 다음 등판은 건너뛰고 열흘 뒤에 나오는 것으로 하자고 전했다. 896승의 거장이 하나에서 맞이하는 첫 경기. 열흘간의 휴식을 보장받은 신예의 과감한 투구를 기대했으나 이날도 제구난조가 지속됐다. 1회에서만 36구를 소모했다. 제구가 흔들리며 안타 없이 볼넷 3개를 내주고 스스로 말로 위기를 자초했다. 문상철과 김민혁을 스플리터와 직구로 돌려세우며 가까스로 실점 위기를 넘겼다. 더그아웃으로 돌아오자 김경문 감독이 황준서에게 다가갔다.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며 황준서를 안심시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황준서는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했다. 이외에도 볼넷과 사구를 허용하며 실점 위기에 직면했다. 25구 만에 다시 한번 실점 없이 이닝을 끝냈고 이번에는 선배 류현진이 와서 조언을 건넸다. 3회 말에는 무사에서 강백호, 문상철, 장성호에게 연속 4안타를 얻어맞고 1실점했다. 절체절명의 순간 행운이 따랐다. 무사일 3루에서 김민혁이 번트를 실패로 돌리며 3루 주자 문상철이 아웃됐다. 곧이어 김민혁이 우전 안타를 때려냈지만 KT로서는 득점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이 컸다. 배정대를 2루수 땅볼로 처리한 황준서는 오윤석에게 다시 볼넷을 내줬다. 하지만 김상수마저 3루수 뜬공으로 잡아내며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이미 투구수가 91개에 달했다. 이강철 KT 감독은 부상에서 돌아온 벤자민의 투구수를 60개로 예상했는데 그는 효율적으로 던지며 4회까지 막아냈다. 반면 황준서는 1이닝 일찍 강판됐다. 이날 던진 91구 중 직구는 60개였는데 최고 구속이 144km에 그쳐 아쉬움을 남겼다. 더 큰 문제는 스트라이크 비율이 55%, 91분의 50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주무기인 스플리터 39 중 11구만이 스트라이크였다. 커브는 단 1개에 그쳤다. 프로 무대는 당연히 고교 리그와는 수준 차이가 크다. 그만큼 체력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만 모든 선수가 체력 문제로 제구난조를 겪는 것은 아니다. 열흘간의 휴식을 취하게 된 황준서가 복구 후
다시금 공격적이면서도 제구가 좋은 투구를 펼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